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현재 마비노기의 전투 시스템은 옛날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비노기에 복귀하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무엇보다 애초에 전투 시스템 메커니즘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은 전투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콘텐츠별 권장 스펙과 공략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스킬들을 활용해서 몬스터를 사냥한다. RPG에 전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죠. 마비노기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스킬 종류가 좀 많다는 정도? 아따 됐다 많다 진짜. 그래도 스킬들을 전부 쓰는 건 아니에요. 그냥 1랭크만 찍고 방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단 재능마다 메커니즘이 각각 다릅니다. 근거리인지 원거리인지 물리인지 마법인지 누가 봐도 원거리인데 근거리 판정인 체인 같은 경우도 있죠. 또 몬스터 중에 데미지를 가려받는 귀찮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상위 던전에는 이런 몬스터가 별로 없다는 건데 크롬바스 추종자 기믹 등 종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프마다 방보를 감소시키는지 마방마보를 감소시키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스킬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개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냥을 할 때 보면 보통 몬스터 위치가 죄다 제멋대로입니다. 이럴 때 몬스터를 한쪽에 모아두면 잡기 편하겠죠. 이걸 몸몰이라고 부릅니다. 몸몰이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던전 클리어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요. 주로 쓰이는 스킬은 연금술의 윈드블래스트, 점성술 컨정션에 당기기를 넣으면 몸몰이로 굉장히 효과적인데 스핀스퍼트에 한해서는 밀어내기를 넣습니다. 체인의 스피닝 슬래시는 선우딜이 좀 길지만 몹을 오랫동안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어서 사용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정도고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기 좀 까다롭거나 실전성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어 데스마커를 찍고 공격하면 주변 몹을 끌어당기는 돌풍이 생기는데 보통 체이서와 연계해서 사용합니다. 블로우는 주변 적 모두를 밀어내서 조절을 잘해야 해요. 인형술도 나쁘지는 않은데 점성술이 범용성도 좋고 가격도 싸서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림자 속박으로 몬스터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묶어놓고 패는 거죠. 프로즌 블래스트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실전성은 좀 떨어집니다. 몸몰이의 가장 좋은 스킬은 다크메이지의 스노우 스톰입니다. 당매의 평가가 좋은 이유 중 하나죠. 진짜 존나 부럽. 몇몇 펫은 소환하면서 광역 공격과 경직을 먹입니다. 이때 주변 몬스터를 끌어오는 펫이 있어요. 카트, 쿠나눈. 저는 던전 종류 상관없이 대부분 공팟을 다니는데 스펙 좋아도 몸몰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몸몰이의 중요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방금 말씀드렸던 스킬 중 하나인 데스마커. 다른 스킬과 연계해서 몸몰이 용도로 사용된다곤 했지만 데스마커의 주사용처는 디버프입니다. 마비노기는 디버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종류도 되게 많아요. 체인의 데스마커와 인술의 잿빛 연막술, 환상의 코러스를 쓰고 연주하면 생기는 빨간 장판도 몬스터의 능력치를 감소시킵니다. 점성술 컨정션에도 방어와 보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메달리 남자로 대상이 받는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보를 깎는 스크류어퍼, 마방 마보를 깎는 하이드라 연성, 스킬은 아니지만 너클과 핸들 정령도 방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탭에도 관련 스킬이 하나 있습니다. 마기 그래프. 적의 방보 혹은 마방 마보를 깎는 효과가 있어요. 펫 스킬 중에 디버프 스킬이 꽤 많습니다. 펫도 스펙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고래의 물의 파동, 카트의 물풍선 던지기, 폭스롯의 화려한 춤솜씨, 코기의 사랑스러운 몸놀림, 쿤아눈의 샤프 아이즈. 펜미사일은 물딜 마딜이 각각 다른데 하데스와 용량이는 서로 중첩되진 않습니다. 폭스롯은 물딜 마딜 가리지 않지만 지속시간이 좀 짧아요. 아포칼립스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특성에는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디버프는 상태 지원과 프라가라흐. 상태 지원은 커맨드에 따라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디버프 용도로는 315를 사용해요. 프라가라흐는 마방마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사용하기도 편하고 효과도 좋아요. 마딜에 프라가라흐가 있다면 물딜에는 브류나크가 있습니다. 이건 특성은 아니고 연금술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기예요. 반신화나 스파크로 부류를 활성화해서 몬스터를 공격하면 방보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라와 다르게 부류는 무조건 이 무기로 공격을 해야 해서 좀 짜증나요. 디버프가 세공 효과도 있고 펫들은 가격도 제법 나가서 제대로 세팅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건 상태 지원과 데스마커. 일단 이 두 개만 신경 쓰시다가 점점 가짓수를 늘리고 그렇게 천천히 숙련도를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버프의 반대말은 버프죠. 버프도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디버프만큼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먼저 아이템을 사용하는 도핑. 물공포와 마공포를 비롯해 이속이나 음악 버프, 빙결을 막는 포션도 있습니다. 페스티벌 푸드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축제 요리는 재료에 따라 효과 차이가 좀 큽니다. 버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악기 연주입니다. 엘나와 알스는 천장, 당매는 세팅과 상황에 맞춰서 비바체와 행진곡을 사용합니다. 세바의 조화의 선율로 음악 버프 중첩이 가능한데 전장하고 비바체는 중첩할 수 없습니다. 페어리 드래곤을 소환한 채 연주를 하면 추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버프가 끝날 때 주변에 투안의 혼이 소환되어 있으면 지속시간이 늘어납니다. 방금 디버프 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버프로도 사용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마기 그래프 중에는 스킬 효과를 올려주는 것들이 있고 점성술 커마를 버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상태 지원을 캐릭터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특성에는 데미지를 유의미하게 증폭시켜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한정적으로 쓰이거나 특정 재능만 강화하는 스킬도 있습니다. 근데 몹을 이쁘게 모으고 디버프를 잘 넣고 버프 짱짱하게 걸어봤자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상위 던전은 포션의 쿨타임이 있는 등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킬을 활용해 몬스터의 공격을 피하고 자체 회복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앵커러쉬. 이건 이동기뿐만 아니라 생존기이기도 해요. 사용하는 그 순간에는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클로저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만 이건 쿨타임이 있어요. 도르카 게이지 쿨타임을 계산해서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됩니다. 그라비테이셔널 풀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건 판정이 좀 달라요. 마기 그래프에는 생마스 회복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중첩이 가능해요. 특성에도 생존력을 올려주는 것들이 많고 기사단의 실드 오브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경직 면역과 추가 이동 속도를 얻습니다. 고래의 정화의 물결은 지속시간 동안 생마스를 회복시켜주고 카트시는 소환할 때 생마스를 회복시켜주는 오브젝트를 뿌립니다. 그리고 피닉스의 스킬은 무려 부활. 근데 아무리 생존력을 챙겨도 다구리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피를 아무리 채워도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면 의미가 없죠. 가장 좋은 건 공격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디바인 링크를 사용하면 펫이 우선적으로 어그로를 먹어요. 다른 부가적인 효과도 좋으니까 던전 돌 때는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인식을 해제하는 스킬도 있습니다. 위기 탈출, 그림자 인신. 위탈은 변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조심해야 해요. 상태 지원 4번은 은신입니다. 자가상지로 은신을 쓰면 인식을 해제할 수 있어요. 죽은 척은 인식을 해제하는 건 아니라서 잘못하면 스킬 맞고 죽을 수 있는데 자가상지로 은신을 쓰고 죽은 척을 하면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범용성 있게 쓰이는 건 뭐니뭐니 해도 마나 실드. 데미지를 입으면 생명력 대신 마나가 감소되고 마법 공격력에 따라 그 효율이 올라갑니다. 정리하고 보니까 진짜 많긴 하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래. 말씀드린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익숙해지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버스트라고 짧은 시간 동안 딜을 우겨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지 넣고 특성 킨 다음에 마기 깔고 대마 넣고 레임, 서샷 전장이 던전의 유효 보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여기서는 추천 스펙과 공략법에 대해서만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냥에 흥미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먼저 블론이 깨고 아르카나를 얻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마비노기는 서비스 기간이 길어서 그만큼 인플레가 심해요. 메이플에서 주황버섯 아무리 잡아봤자 나오는 건 동전 쪼가리가 전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낮으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귀찮겠지만 먼저 추억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단 테우드인 크롬바스 글렌베르나 상위 던전 셋을 제외하고는 블로니 장비와 점성술로도 충분합니다. 직접 해봤는데 목라비도 무난하게 클리어했어요. 물론 내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숙련도가 있다는 전제긴 한데 반대로 말하자면 내실과 숙련도만 있다면 장비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위 던전을 제외하고는 따로 기믹이 있는 특수한 던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피나하는 진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굿을 치면서 진행하는 방법. 나오는 몬스터 중 슬라임은 물고기 폭파 데미지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사이에 있는 구슬을 치는 방법. 굳이 몬스터 잡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면 망했어요. 스펙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솔플이든 파티든 사냥 속도가 별 차이 안 납니다. 비단 시드피나뿐만 아니라 다른 던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집단의 개미든 20-30%는 항상 논다고 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드피나하는 효율을 위해 개잡이와 어부라는 역할을 정해두고 던전을 돕니다. 개잡이는 초반 몬스터를 잡는 사람, 어부는 3번 라인의 물고기를 미리 정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중간 보스 직전에 나오는 불안의 형상은 겁나 단단해가지고 잘 안 죽어요. 죽음의 무도로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 잡거나 메테오를 날리면 됩니다. 호기심하고 슬픔은 그냥 보스 후드려 패면 되는데 두려움은 조화의 결정을 사용해서 N의 형상으로 보스 피를 50% 깎아야 합니다. 가끔 겉불을 보면 하중기장, 하일보낙 이런 모집글이 올라오죠. 이건 알반 기사단의 훈련소입니다. 여기는 입장할 때 훈련석을 넣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 보상 편차가 많이 심해요. 던전 구조는 방마다 있는 굿을 쳐서 나오는 몬스터 잡고 다음 층으로 이동해서 그걸 반복하면 됩니다. 마지막 층은 보스. 훈련석 여부에 따라 숨겨진 층에 갈 수도 있어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6인 파티의 경우 2명은 솔방을 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파티장이 얘기를 해줄 텐데 솔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몽환의 라비 던전은 울라 던전 중 난이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부활 방법도 제한되어서 여신상 부활, 나영석, 수영석, 풍선 전부 불가능합니다. 나오는 몬스터 중 팬텀은 펫 소환 불가 디버프를 겁니다. 포효에 맞으면 경직도 걸려서 조심해야 해요. 팬텀 포효는 펫에 탑승하거나 타이밍에 맞춰 앵커러시나 클로저를 쓰면 피할 수 있습니다. 중간 보스인 해골 듀오는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이 강령술을 시전합니다. 시간 내로 잡지 못하면 부활하지만 강령술 도중에는 샌드백이니까 침착하게 디버프 걸고 잡으면 됩니다. 보스 서퀸의 일부 패턴에 맞으면 디버프가 걸리고 이 디버프가 중첩되면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디버프 걸리기 전에 냅다 후드려 패는 건데 스펙이 낮으면 이 방법은 어렵죠. 로그 오프 후 재접속을 하면 3번까지 재입장이 가능하고 이렇게 재접속하면 서퀸의 디버프가 해제됩니다. 브류랑 프라, 카트의 물풍선은 지속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이니까 미리 걸어두고 재접속해서 서퀸 디버프를 해제한 후 버프 디버프 적당히 넣고 잡으면 됩니다. 기믹 중에 타수 패턴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디버프가 걸리고 서퀸의 체력이 회복되니 가급적 성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빡빡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타수 패턴 중에는 잡몹의 인식이 해제됩니다. 근데 실수로라도 한 대 툭 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타수 넣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뭐 조졌죠. 네. 솔로로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판타즘 칭호가 일종의 시민권으로 여겨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상위 던전을 제외하고 클리어 자체는 블루니 장비로도 가능합니다. 속도가 좀 느리긴 해요. 공팟에서 오롯이 1인분을 하려면 테우드인 스펙 정도는 돼야 합니다. 테우드인은 아포칼립스를 클리어하면 갈 수 있는 던전입니다. 땅굴이라고도 부르죠. 여기서부터는 입장할 때 통행증을 소모하지 않고 주간 클리어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키라고 불러요.
던전 종류는 4가지, 난이도는 쉬움과 어려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쉬움 난이도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패러낫 이벤트 같이 반드시 돌아야만 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차라리 다른 던전 도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되살아난 허상은 1구슬 3신도라는 방법이 정형화되었습니다. 3명이 신도방을 진행하는 동안 나머지 1명이 혼자 구슬방을 돕는 겁니다. 보통 신도방 3명이 순서대로 굳건을 써요. 그랜델은 셀러맨더 장판 위에서는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리고 허상은 각방을 해야 효율이 나와서 스펙이 낮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페스피아다는 구슬을 치고 몬스터를 잡으면 이렇게 빗무리가 나옵니다. 이건 다음 구슬이 있는 방향을 가리켜줘요. 구슬 3개를 끝내면 이렇게 방이 하나 나오고, 첫 번째 방은 시간으로 좀비를 잡은 뒤 구슬을 치고, 두 번째 방은 굴러오는 타울룸을 막으면 됩니다. 방을 클리어하면 게아타가 나오고 젠 위치는 고정입니다. 7번의 악몽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목 잡으면 됩니다. 그중 셀러맨더가 나오는 방이 있는데 셀러맨더를 잡고 나오는 아이템을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가방 열어서 사용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죽기만 해도 알아서 써져요. 깨어난 심해의 군주는 별도의 퀘스트를 진행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테우드인 미션 중 구조 자체는 가장 복잡해요. 하지만 클리어 타임은 오히려 빠른 편에 속합니다. 속삭임의 다리에서 이면을 활성화하면 이렇게 파갸루르가 나옵니다. 이러면 숨겨진 길로 갈 수 있어서 클리어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크롬바스는 어둠의 에르그에 따라 난이도와 보상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몬스터를 모두 잡으면 다음 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때 장판 색깔로 어둠의 에르그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몬스터 중에 칼이라고 있습니다. 주변 장판 위 몬스터를 겁나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예전에는 이 장판이 칼이끼리도 중첩돼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너프된 지금은 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카리 장판은 마나 블로케이드, 스피닝 슬래시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귀찮게 묶어대는 로나운, 멋대로 종치는 인스가도, 아까 몽라비에서 이야기한 팬텀도 나와요. 목 잘 모아서 후드려 패면 됩니다. 크롬바스에서는 부활 방법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영석, 수영석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픽이 띄워서 파티원의 손길을 기다리거나 피닉스 쓰거나 포션 쿨타임도 있어요. 두 번째 방 중앙의 구슬은 50까지는 의미가 없으니 건들지 마시고, 네 번째 시민방도 마찬가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악령복도는 설명하기 전에 먼저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 방의 몬스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악령장판 위에서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요. 악령장판을 2번 옮겨야 하고, 그동안 다른 파티원들은 장판 예상 지점에 미리 몬스터를 묶어놓고 있으면 됩니다. 이루샤는 일단 정석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믹은 총 3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소환되는 몬스터의 수가 5이 넘어가면 발동되는 장난, 로나운을 소환하며 파괴하지 못하면 45초 후에 변신시키는 마법솥, 25% 단위로 사용하는 타수 패턴. 이 기믹들을 적절히 파괴하면서 잡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공팟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입장하고 이루샤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후드려 패는 게 공팟 국룰입니다. 마법솥 중에는 타수 패턴이 안 나오니까 후딱 잡으면 기믹을 무시할 수 있어요. 이때 잡몹들이 방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노우스톰을 써두면 좋습니다. 이루샤의 샤프클로와 장판 공격을 맞으면 죽음의 낙인 디버프가 걸립니다. 이게 2개 쌓이면 직사예요. 레이저 맞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스킬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3 패턴만 조심하고 버프 디버프 잘 넣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렌베르나 쉬움입니다.
근래는 수영석으로도 부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데스카운트 개념이 있어요. 죽을 때마다 페어링 게이지가 깎이고 모두 깎이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입장하고 낮밤 나뉜 뒤 가운데 칼리아흐 5% 까고 이동. 나오는 몬스터 종류 그딴 거 알 필요 없어요. 후드려 패고 다음 방으로 이동. 별거 없습니다. 3번 방 토릴라까지 다 잡으면 화로 기믹이 나오는데 보통은 안 합니다. 기믹을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라이프 게이지 회복이랑 결계 약화인데 쉬움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계 파괴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낮밤 각각 다른데 1단계에서 낮이 화로를 파괴하면 밤은 결계 파괴, 2단계에서 밤이 화로를 파괴하면 낮이 결계 파괴, 3단계는 낮밤 둘 다 결계 파괴. 중간 보스는 낮은 골렘, 밤은 칼리아흐. 골렘은 한 방 한 방이 좀 아프고 칼리아흐는 도트 데미지가 성가십니다. 중간에 유도 공격이 나오는데 이걸 보스한테 맞힐 수 있어요. 밤은 이 공격을 맞추지 못하면 장판 패턴을 사용해서 이게 제법 귀찮으니까 가능한 맞춰야 합니다. 낮은 맞춰도 그만, 안 맞춰도 그만. 10%까지 까면 마지막 보스입니다. 시계 소리가 들리면서 칼리아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원이 내부로 이동됩니다. 외부는 낮밤 경계가 무너지고 몬스터는 칼리아흐 하나뿐. 체력을 10%로 만들면 다시 시계 소리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파티원이 내부로 이동됩니다. 내부 중앙에 있는 불안전한 공상을 잡으면 클리어. 보통 2-3명 정도 들어가면 잡더라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던전 종류에 따라 장비 스펙을 임의로 구분하긴 했는데 정령, 스타더스트, 게임 이해도 등등 이런 내실이나 숙련도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거적대기를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장비 스펙 기본은 해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기본을 약간 과하게 잡은 거고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영상 전반부에 말씀드린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1인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게 매너죠. 24년 가을에 일반 재능 밸런싱과 디버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영상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